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간단하게 전립선 시술, 전립선 결차살을 시술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세퍼언니의 행복한 가의 부부학교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트업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길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남성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 불편하다, 소변을 볼 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네,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전립선이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죠? 네, 한 대표님. 네. 전립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또 퀴즈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전립선은 여자에게도 있을까요? 여자에게도 있겠죠? 전립선은 자기 배꼽 아랫부분에다가 주먹을 대보면 있는 위치가 방광이에요. 그 사이로 요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방광 아랫부분 요도를 감싸고 있는 감털만한 크기의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전립선이고 네. 그게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 네. 그게 걸리면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과 성관계 연관성이 있나요?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 네. 방광이 있는 것 같아요. 전립선 문제가 있어서 소변을 잘 못 보시던 분들도 네네네. 저희가 여러 가지 전립선 결찰사라든지 또는 아쿠아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배뇨 기능을 호전시켜 드리고 나면 방광 기능 도전이 되면서 활기도 잘 된다, 사정도 잘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전립선 약에다가 뭐 발기약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효과가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나 넣은 적 없는데 이 참 시술이 발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많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립선 비대증 여성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왜요? 전립선 여자 없다면서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요도가 전립선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배출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잔뇨가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빈뇨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남자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무시는 아내도 숙면을 못 취하세요. 왜냐? 남편이 계속 밤새 화장실을 두세 번 다니느라고 이불을 들썩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여성도 알고 있어야 남편이 이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걸 조금 짐작해보고 얘기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 생활의 만족도를 위해서 또는 일상생활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 대표님이랑 네. 이렇게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전립선 비대증 그것 때문에 남자가 비뇨기과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내분들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보통 비뇨기과를 간다 그러면 너 어디서 성병 걸렸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소변이 불편한데도 비뇨기과 가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되고요. 남편이 화장실을 조금 자주 간다, 이불을 자꾸 들썩거린다, 소변을 보는데 아까 봤는데 분명히 2시간도 되기 전에 또 본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분들께서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남자는 전립선이라는 게 있다는데 당신 좀 안 좋은 것 같아, 손을 잡고 비뇨기과를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보신 그 환자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70대가 되어서 전립선이 커져서 방광 기능까지 많이 상실된 이후에 그때는 이미 소변이 많이 불편하니 비뇨기과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50대, 60대 이분들이에요. 소변이 점점 불편해지시는데 이분들은 그게 병인 줄 모르시고 비뇨기과를 안 오시는 거예요.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40대, 50대를 넘어가시면서 소변이 평소보다 좀 불편하다, 좀 자주 마렵다 이런 분들은 비뇨기과를 찾아오시는 게 좋겠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대표적인 질환 3가지를 말해본다면 전립선 비대증 하나, 그 다음에 전립선 염증 둘, 그 다음에 전립선 암 3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증상은 비슷하지만 전부가 각각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염증, 암 자체가 각기 다른 질병인데 병증은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와봐야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받지 않을 경우 굉장히 큰 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진행할 거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전립선 비대증으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소변이 잘 안 나오니 내가 암인가 보다. 우리 큰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니 나도 암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식음을 전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비록 소변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암이야 라는 지레진작 하지 마시고 저희 스탠탑 비뇨기과 의원을 찾아와 주세요. 내가 전립선 비대증인지 알 수 있는 생활 팁. 이미 비뇨기과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설문지로 만들어서 이 설문지만 체크해 보아도 자기 배뇨 장애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져 있는 그런 설문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IPSS,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한국말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문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자가진단. 그럼요. 체크리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IPSS의 해석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8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저희 스탠탑 비뇨기과 의원 길명철 원장 또는 우리 능력 있는 여러 원장님들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스탠탑 비뇨기과를 꼭 찾아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팁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원활한 성생활을 주기적으로 한다. 아, 성생활을 주기적으로 하라.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은 어떤 게 좋을까요? 보통 토마토, 수박 토마토 좋다는 네네.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과일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수박. 그렇죠. 배변을 도우니까요. 여기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라이코펜. 네, 천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물질. 그래서 요즘 이걸로 제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제철 과일, 포도, 제철 그린베리, 그린베리.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 수박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없는 여성한테도 좋은데 있는 분들한테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게 일상생활 팁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병원에 와야 되는데 병원에 오면 어떤 걸 도와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환 있죠? 정말 이분이 전립선 비대가 맞는지, 전립선 염원 아닌지, 전립선 암은 아닌지,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가 맞다면 증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겠죠. 약물 치료 첫 번째. 약물 치료로 충분히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왕왕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립선 시술을 하게 되고 또 수술도 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이나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간단하게 전립선 시술, 전립선 결차살을 시술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10분이면 나의 전립선 비대를 해결하고 성생활도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이 10분을 투자해서 답답하던 소변이 원활해지고 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걸 경험하시면 그 10분이 결코 인생에서 아까운 시간은 되지 않을 거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발기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까 말씀해 그럼요. 주셨잖아요.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결찰사를 예를 들면 네. 시술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IPSS 이 점수가 굉장히 높던 분들도 훅 떨어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하시고요. 그것을 환자분 본인이 설문지 체크를 하시면서 본인이 느끼세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성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시술하신 이후에는 좀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고요. 네. 소변이 평소보다 좀 더 자주 마렵다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깐 동안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충분히 부부관계 하셔도 되고요. 한 2, 3주? 그럼요. 2, 3주 후부터는 가능하다. 시술이나 수술을 한 뒤에도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립선이 50대가 되면 50%, 70대가 되면 70%만큼 네. 이렇게 전립선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은 골반이라는 아주 국한된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얘가 커진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눈사람 2배 되듯이 커지진 않습니다. 네. 커져도 거기서 조금 더 통통해지는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나면 그럼요. 확대되는 게 훨씬 덜하다라는 거죠. 확대가 돼도 네.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 시술의 효과를 이렇게 반감시킬 만큼 심하게 커지지 않는다 하시는 점 기억해 재발 주시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이세요. 여성분들이 비뇨의학과를 찾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원래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주로 가시는데요. 네. 산부인과가 아니라 배뇨장애는 비뇨기과를 오시는 게 맞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성분도 연세가 드셔감에 따라서 과민성 방광이라는 소변 보기 아주 불편한 질환들이 생깁니다. 또 소변이 너무 자주 보고 싶고 소변이 마려워서 버스 못 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여성분들도 배뇨장애의 경우는 비뇨의학과가 산부인과보다 좋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스탠탑 비뇨기과는요,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치료를 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 하는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계시는 모든 원장님들이 다 예측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력이 많이 쌓였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소변이 불편하신 분들, 남편이건 아내건 또는 남편이 용기를 내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 손을 잡고 저희 스탠탑 비뇨기과 의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하면서 저번 촬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길명철 원장님은 아내 사랑이 굉장히 크시고 부부간의 건강한, 건전한 성생활 홍보대사로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세포언니 행복한가의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운 촬영이었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배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비뇨의학과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탠탑 비뇨의학과에 가실 때는 길명철 원장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